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소폭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7%, 코스닥은 또 0.7%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하고 해서 어느 정도의 큰 이슈들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또 이제 월 초 되면 경제 지표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또 관망세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강하게 오르가는 장은 아니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날 워낙 충격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해줬지만 아직 그까지 회복을 글로벌 시장 못했고요. 절반 정도 좀 이상 했는데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을 해줘야만 안정이 되지만 아직은 경계심이 그렇게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된 지표가 지금은 어떤 엔비디아 이런 실적보다는 전체적으로 저는 뭐 이제 경제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10월달까지는 그래서 경제 지표 관련된 걸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은 저는 뭐 관심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변곡점을 하지만 이미 시세로는 기술적으로 뭐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보다는 뭐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추세상 바로 사상 고점을 돌파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좀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미 반도체 관련된 주식은 고점을 그 전에 찍고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7월 정도 벌써 고점 찍었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선 때까지는 뭐 특별한 반도체 간 IT,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오르지는 못한다. 이렇게 결론 지었고 시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미국장을 한 점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저께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소폭 0.23%는 빠졌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지난번에 일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8월 5일날 급락할 때 거래가 한 실렸어요, 별로. 그리고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렸어요. 일본도 이제 세계지수 보시면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거래가 폭발적으로 많이 실렸습니다. 그러고 나고 반등은 이제 해줬잖아요. 그럼 이 거래가 많이 실렸으니까 그러면 손이 바뀌었던 이제 팔고 싶은 사람 팔았고 또 사고 싶은 샀고 그래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나서 올라올 때 그 전에 가격까지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기 전 가격, 즉 평균 정도 가격까지는 38,000포인트 내외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V자 반등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올라와서 매물을 소화한 겁니다. 매물을 소화했다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이미 매물을 소화하고도 그동안 주가가 올라와서 거래가 실린 상태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차익 실현을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인데 차익 실현이 된 상태입니다. 확실하게 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물량 좀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흔들리는 물량은 다 나와버렸다. 그래서 강하게 오히려 일봉선 다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나스닥 종합은 지금 거래가 안 실린 상태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을 소화를 못한 거죠. 계속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나스닥 종합은 IT 기업 위주에 있는 이쪽은 또한 이렇게 저항을 못 들고 좀 약할까?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도 보시면 자, 지금 여기서 잘 못 가죠. 나스닥이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5,900에서 4,300 이렇게 하면 아직도 5,000인데요. 약합니다.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은 대다수가 약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면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저께 미국 경기 지표가 중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가 조금 됐는데 그래도 아직은 뭐 침체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둔화 우려는 2분기 GDP가 잠정치가 2.8%였는데 지금 3.0%로 올렸습니다. 조정했습니다. 상향으로. 그 다음에 그게 이렇게 상향한 이유는 개인 소비
지출이 2.3%로 잠정치였는데 2.9%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전체 GDP 성장이 또 3.0으로 됐습니다. 3.0%면 고성장이죠. 미국 정도면. 그래서 성장이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괜찮고 3.0%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는 탄탄하고 이렇게 되면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경기 둔화 우려는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왜 그럴까 우려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해외 종목 중에 엔비디아는 이렇게 어저께 뭐 이렇게 내려왔지만 6%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가려면 돌파하고 이렇게 가면 새로운 어떤 가이던스가 앞으로 또 새 신제품이나 가이던스에서 아주 매풀이 예상보다 지금 예상치를 다 높여놓은 컨센서스 높여놓은 상태에서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게 나오더라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 최근에 가이던스 컨센서스 높여진 것은 거기서 충족을 못한 거고 평균은 뭐 3개월 정도 평균 다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이 급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면 누구도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럼 신규 매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신규 매수가 여기서 들어온 다음에 갭 상승해서 가는 게 그럼 우리가 몰랐던 어떤 서프라이즈한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오는 거죠. 노출됐으니까 엔비디아 실적도 뭐 실적 괜찮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노출된 상태라서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죠. 이 차익 매물이 나오는 어제 6%는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나오는 것은 이제 실적이 괜찮게 나왔지만 컨센서스를 일종의 상회를 대출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그 매출 상승률과 마진 성장률 이런 게 조금 둔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둔화된다면 주가가 조정받아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2차전지가 양극재도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3월달 정도까지는 막 리튬주가 끝없이 22년도 하반기부터 23년도 3월까지 막 리튬주 올라가고 그러니까 리튬 양극재 핵심 리튬이니까 그럼 리튬에서 양극재도 같이 올라가서 그랬는데 이미 작년에 그 전부터 중국의 선행린 중국은 뭐 리튬이 뭐 절반 이상 빠지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였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컨센서스 높은 상태 자꾸 나와서 그걸 충족을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주식은 빠지게 되고 업황 자체도 나빠지면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그전에 뭐 전기차 50% 성장하다 이제 30% 성장하다 지금은 올해는 뭐 역성장 아니고 한 10% 내외 성장을 글로벌 한다면 한 20% 이상 성장하다 10%면 성장을 하긴 하는 거예요. 여기 절대적으로 높아져서 그래도 주가는 못 가는 겁니다. 이미 다 끌어다 미래의 어떤 그런 걸 끌어다 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주식은 사상 고점의 돌파는 아직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조정이죠.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도 계속 조정이 들어갈 거고 저도 여기서는 $100, $90 정도가 반등하지만 지금 아직 빅테크 기업은 추가 하락이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제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지난번에 작년에 하반기에 이렇게 엔비디아 주식이 어쨌든 빅테크의 대표니까 엔비디아 주식 행보, 즉 플랫한 조정을 했습니다. 평탄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조정 파동이란 것은 2파 조정 파동, 4파 조정 파동은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의 조정이 이렇게 한 번, 두 번째 2파 조정이 평탄하게 플랫한 조정을 했다면 반드시 그 4파 조정은 플랫한 조정을 이루진 않아요. 그러면 4파 조정이라고 생각된다면 이게 지그재그형, 평탄한 플랫하게 해서 지그재그형 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조정 파동의 일반적입니다. 파동 이론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하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우리 뭐 전문가들은 뭐 평생 주식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뭐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 공부하다 보면 또 새로운 공부할 게 더 많은 거죠. 그런데 투자자의 기본은 파동 이론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 시세의 시작점과 끝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정 파동 어떤 조정을 이룰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플랫하게 했기 때문에 그럼 일부 지금부터 이렇게 폭등을 했어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폭등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여기 조정 파동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에 가일 건들은 급등입니다. 그럼 여기서 급등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조정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럼 급등 나온 파동이에요. 그럼 산이 한 개, 산이 두 개 나왔습니다. 크게 올라갔다 봉이 그러면 나왔잖아요. 두 개. 단순히 내가 손가락 세 개만 세도 잘 세도 그러면 파동에 봉이 하나, 둘, 세 개죠. 가일건이. 그럼 산이 세 개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는 실제로 그 산은 아니지만 조정 파동에서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치더라도 이것은 조정 한 번, 두 번 하면 여기 세 번째예요. 그럼 세 번째 지금 꺾여버렸죠. 원봉으로 인해서. 오늘 주봉 형성되잖아요. 이게 강력하게 해서 양봉되지 않는 음봉으로 되면 이미 꺾였어요.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다시 음봉을 준다면 양봉을 주다 그 다음 주까지 양봉을 주지 않으면 이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이것은 조정이 들어가서 그럼 세 번째 조정은 깊은 조정이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깊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반등하면 깊은 조정 아니더라도 또 박스권에는 최소한 110달러 이하까지는 내려가야 되고요. 아니면 다시 96달러까지 내려가야 되고 그럼 내려가더라도 쉽게 뭐 반등장은 등락을 하죠. 요거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더라도 큰 수익은 오히려 신규 매수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바닥에 내려왔을 때 사야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은. 그래서 저는 이미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 우리는 다 나왔다. 이거 절반 정도 나왔다. 그 장기 투자도 그 얘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빅테크 기업은 전부 다 조정이다. 아직은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서 보면 박스권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다시 4,600까지 내려올 걸로 보이고 주봉도 보시면 박스권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 시간이 걸린다. 대선 때까지는. 그래서 11월 중순까지는 특별한 이 돌파를 못한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시면 이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은 차익 매물이 많아요. 기대 때문에 엔비디아 기대 때문에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도 들어가지고 팔지도 않았어요. 크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은. 그렇다면 매물이 올라가면 차익 매물이 계속 유혹이 있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로 상향이 막혔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막혔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에 와서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급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신규 매수는 좀 빅테크는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뭐 좀 미국 장을 제가 요즘 계속 봐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은 우리 시장이 미국에 거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미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으로 빠진 돈이, 전 투자 금액이 한 13% 이렇게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상반기에. 그러면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투자도 들어가고, 투자하는 돈도 들어가고, 주식하러도 들어가고, 시설 증설하러 들어가고 하니까,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면, 우리 투자자도 미국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주식 처음 하는 분들도, 전체 나의 투자 금액의 투자 자산의 한 30%는 미국 주식을 잘 모르니까 최고의 주식 그런 것만 사놓고 성장주를 사고 급락할 때 좀 매수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슬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아까 보면서 달러 제네럴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거래가 엄청 실리고 32%나 급락했습니다. 달러 제너럴이 소매 유통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그 유통업인데, 그래서 서민들이나 이제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제너럴 소매 유통업 하는 게 32% 어제 빠졌다는 얘기는 왜 빠질까 하면 EPS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산층 이하보다 돈이 적으신 분들이 잘 안 사는 거죠, 소매. 안 사니까, 그 고기업, 해당 기업에 주로 쓰는, 서밋 쓰는 이제, 그 회사의 제품을 별로 안 쓴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게, 그러면 처음에는 경기가 좋다 나빠질 때 어려운 사람이 더 소비를 줄여버려요. 그러면 경기가 나빠진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는 막 반도체가 급등하잖아요. 먼저. 그때는 우리가 반도체를 급등하면 우리가 왜 반도체가 급등하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급등하면 경기가 회복하기 아직 우리 눈에 띄지 않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주식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 특히 메모리 주식을 보면, 그런데 메모리 주식은 메모리 주로 핸드폰이나 이런 IT 기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살림이 나아지면 먼저 그동안 안 바꿨던 핸드폰을 바꾼다든지, 뭐, 조그만 뭐, 가전을 산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가 나빠지면, 이제 자동차 살 때까지는 좋아요. 그건 자동차까지, 사는 게 줄어들면 경기가 나빠지는데, 지금 미국의, 중고 소매, 자동차 지수 계속 날아가고 있거든요. 중고 지수는.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 급격하게 지금 이 소매 유통 쪽이 실적이 나빠진다는 것은 확실하게 경기가 둔화된다. 그래서 주식이 잠깐 올라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정시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국내 정시는 현재 지표 지금 오늘이 월말이잖아요. 월말이니까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 하이닉스 박스권 장세가 전개되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하나오션 현대차미에 보이는 건 한미가 강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수는 보면 간망세인데 여기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94인데 여기 126개월 매물대 하더라도 매물대가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다는 얘기죠. 힘이 없고 거래량 줄어 있는 거죠.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간망이에요. 특별한 뭐 악재나 호재가 나오지 않더라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간망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그래서 조금 더 악재 나오면 또 내려왔다가, 그리고 저거니까 또 좀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간망이 박스권 장세가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상단은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뚫어도 상단은 이제 2740 정도 기술적으로는 잠깐 올라갈 수 있더라도 안착은 하기는 지금 쉽지 않고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더라도 박스권 하단은 2600, 월봉으로 보시면 오늘 월봉이 마감되니까 그래도 이번 달에 보면 밑꼬리가 많이 달았잖아요. 이렇게. 밑꼬리 많이 달았다는 얘기는 내려가니까 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즉 매수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위로는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밑에 꼬리를 달렸으니까 사는 사람, 낙폭과대는 사는 사람 있구나. 그러면 매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정이 돼 있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오늘 현재 이렇게 종가로 끝나면 12평선이 2665포인트인데 월봉 기준으로 그러면 월봉으로 12평선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추세가 올라가고 행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12평선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조금이라도 괜찮은 거죠. 장이 우상향을 좀 하는데 실제로는 지수는 행보하더라도 그 전부터 세자감 추세는 위로 방향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섭득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보시면 가일권이 이렇게 쌍바닥 쌍봉처럼 나와 있지만 이것은 가일권이 있다가 내려갔다는 것은 쉽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급락했을 때도 내려오면 움직이지 마시라. 왜 사기도 말고 팔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라. 잘 모르신 분 겁나서 손절하시면 안 되고 올라왔을 때 다시 이렇게 왔을 때 포트를 조정하면 되는 거죠. 지금 정도부터 이제부터 한 몇 개월 동안 오면서 내년을 위해서 포트 조정을 쭉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건 투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오늘의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소폭 올라가고 0.67%.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아까는 소폭 플러스였는데 외국인이 지금 소폭 69 거래소에서 70억 팔고 있는데 선물을 3,637억 파니까 외국인 그동안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안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매수 전환이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가 많이 빠졌으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 경기가 침체가 들어간다든지 둔화가 들어가면 경기 정점 이미 나와서 둔화 들어간다면 당연히 반도체가 먼저 빠져서 잘 안 올라갑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추세가 하면 고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장비 반도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든 그냥 30%는 기본 빠져요.
30%대는 기본 빠지고 반타작도 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들만 반도체로 위에서 팔고 저점에 사고, 그럼 작년에라든지 경기가 나쁠 때, 이제 좋아질 때 반도체 미리 사는 거죠. 그럼 작년에 사신 분들은 뭐 AI 좋아하니까 하이닉스라든지 뭐 두세 배 아니면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삼성전자도 거의 30%는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고 내 눈으로 보고 주식이 좋을 때 이렇게 주식이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와 좋네? 이렇게 사면 다 깨지는 거죠. 나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차트는. 일단은 뭐, 이제 빠져 있으니까 이것도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하단에 지지가 될 걸 보여서 박스권이 큰 수익이 안 난다. 이래서 신규 매매는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단기 매매는 뭐 길게야 뭐 괜찮습니다. 뭐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중요한 게 2차전지가 있죠. 2차전지가 오늘은 다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난주 제가 이 시간에 일봉상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이 대바닥 형성이 마감 임박돼 있다. 일봉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 일본 기준으로는 대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됐다는 것은 이제 눌림목 구간이 오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은 매수하지 않았더라도 대바닥이 일봉으로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면 강력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목 줄 걸로 보여요. 눌림목 주더라도 이것은 눌림목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급락을 이렇게 줬다 쳐요. 그럼 22평선부터 35만원부터 33만 강력히 매수 단계고요. 왜 그러냐면 월봉상으로 이미 바닥이 하락이 완성이 됐습니다. 하락의 완성은, 주가 완성은 월봉으로 일단 체크하고, 그 다음 월봉으로 퍼센트 K가 40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일봉으로 보서 일봉의 바닥에 수렴하고 가니까 여기 사야 되는 거죠. 그처럼 그렇고요. 그 다음에 LG엔솔 먼저 대바닥이 형성됐고 일봉으로,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일봉으로도 마찬가지로 대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가서 그럼 이것도 눌림목 주더라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 매수 구간이고, 월봉상으로도 완전히 바닥이 완성되고, 이제 이번 달에 오늘 이렇게 끝나면 골든 크로스가 시작됩니다. 자, 골든 크로스 3번이죠. 더 이상 하락은 이제는 없다. 단정적으로 이 저가가 29만 4천 저가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목표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는 이제는 사기만 사야 된다. 초보자들 그냥 사기만 사고 보유만 해도 돈은 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인의 시선 한마디는 주식 투자 돈 벌기가 가장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처럼 삼성 SDI처럼 대바닥 형성된 고성장 주식은 저가 대비 2배는 기본 오릅니다. 그러면 29만원부터 2배는 오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익까지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